국민의힘 컷오프부터 좀 보죠. 네, 오랜만에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네. 그동안 국민의힘 뉴스가 거의 안 돼서 네. 기자들이 저 민주당만 못되게 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드디어 현역 컷오프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시점이 좀 그렇기도 합니다. 모든 게 공교롭죠. 사실 네. 공교롭다. 정치권에서 있는 일은 대부분 공교롭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핵심 지역, 그러니까 양지로 불렸던 강남이나 대구, 경북 지역에는 공천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들이 있었죠. 궁금증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공천 마무리 단계가 되어서 결론이 났습니다. 3월 22일 이후에 공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이제 할 때가 되긴 됐어요. 서울 강남권, 영남권 7명의 현역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컷오프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이분들이 완전 출마를 못 하는 거냐? 꼭 그건 아닙니다. 다른 데로 배치를 또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나가면 된다고 하는 서초을, 박성중, 강남병, 유경준, 부산 서동, 안병길,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 등등이 탈락을 했습니다. 일단 자기 지역구에선 탈락했다는 거죠. 네, 여기 네네.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인데 탈락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네. 뭐 울산 남갑의 이채익, 대구 동군이갑의 류성걸, 대구 북갑 양금희 의원도 여기를 국민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컷오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쭉쭉쭉 발표가 오랜만에 났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왜 컷오프를 한 거야? 이 노른자 땅이. 예, 여기 그럼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거야가 궁금하잖아요. 네, 네. 정말 개혁 의지가 있는지는 누가 들어오는지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이 개혁 의지가 있는 건지 한번 한번 볼까요? 분석을 해 주시죠. 이게 아주 평가는 보니까 이가혁 기자 계속 평가는 여러분에게 맡기더라고요. 네네. 저도 민감하기 여러분에게 때문에. 맡기겠습니다. 예, 예. 강남병에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전략 공천이 됐어요. 처음에 갤럭시 신화. 네, 맞습니다. 이분은 경제를 잘 모르는 분도 얼굴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맞아요. 주로 이제 갤럭시 언팩 언팩. 할 때 죄송합니다. 언팩 할 때 항상 나왔기 때문에 멋있게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항상 이제 글로벌 행사에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 서초을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네. 단수 추천이 사진도 준비가 돼 됐습니다. 있습니다. 요 분입니다. 뭐 아시겠죠? 이분도 이제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네. 보면 다 아는 얼굴. 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인데 뭐 개혁 의지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단수 추천을 했다. 새로운 인물을 들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발표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유영하 변호사. 네, 너무 좋아하는 이가혁 기자가 좋아하는 네.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네. 네. 아주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 달서갑에 이가혁 기자가 출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면 되겠어요? 되죠. 네, 그렇습니다. 빨간 잠바만 입고 있으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 옷 입고 하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대구 달서갑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추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현역 의원 홍석준 의원이 정말 뭐 말도 못 해보고 그냥 날아갔습니다. 지금. 지금 이 사진이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5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이 나왔을 때 출간 기념회인데 눈시울을 붉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로 정말 인간적인 애정까지 박 대통령에게 있는 네. 변호사인 최측근인 거죠. 인간적인 애정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어.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어도 저 사람 떠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한 게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네. 그건 뭐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근데 대체 이 사람 왜 공천을 하게 된 거야?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네.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예, 공천 예. 배경이 뭐냐? 근데 이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늦게 발표하지 않았느냐. 예. 정말 논의를 많이 했다. 현역 의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오늘 아침까지도 논의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과정이 아무튼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단수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정무적 판단도 들어갔다. 어제 그 공개적으로 그 코멘트라는 게 저는 눈에 네. 띄더라고요. 정무적 정무적 판단. 판단. 네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당의 일이고 정치 일이니까 정무적 판단했다는 걸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네. 유영하 변호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박근혜 네. 지지층 끌어안기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아.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이 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기본적으로 시스템 공천의 범위 내에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 시스템 공천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공천의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신청한 후보자 중에 유영하 변호사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1등과 2등 후보 간의 점수 차이가 매우 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핵심은 정무적 판단이고 이 정무적 판단의 핵심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 박근혜 지지층 끌어안기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최근에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했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10월, 11월,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3번 만났습니다. 만났죠. 자택으로 한 번 찾아갔고. 찾아갔지, 그다음에 초청을 했지. 그래서 너무 자주 만났어요. 이가혁 기자랑 저랑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죠? 쉽지 않죠. 카톡 우리 만나죠. 예, 네. 특별한 일 아니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네, 만나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볼 수가 없는데 네. 근데 3번이나 그 바쁜 대통령이 3번을 그러게요. 만났다고 짧은 기간 동안. 왜 그랬을까? 그쪽 표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아직도 거기 득표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지면 제목을 보니까 탄핵의 강 뭐 건넜다, 네. 다시 건넜다 네. 이런 표현도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정치권에서는 강을 참 많이 건너고 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수사한 사람 누구예요? 윤석열 네, 기소한 사람 대통령이죠. 누구예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강을 본인이 다시 건너간 거예요. 그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약간의 이제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대구 경북에서는 박근혜 세력이 건재하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시 아까 그 컷오프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아무튼 이제 김건희 여사 여사 붙여야 됩니다. 아, 김건희 반드시 여사 붙이죠. 네. 특별법 이게 이제는 이제 다 건너갔으니까 해결됐으니까 네, 이제 특검법의 강도 건너왔잖아요, 우리가. 또 강 건너네. 네네. 비로소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을 조금 쳐낼 수 컷오프한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맞는 거죠. 아니 뭐 거의 네. 뭐 맞다고 봐야죠. 실제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했을 때 재표결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약간의 이탈표가 있었다. 이탈이라 하면 거기서 반대를 찍었다는 건 아니고 출석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재표결이 끝나고 난 뒤로 국민의힘은 사실은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생각하고 이제 공천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국민의힘 상황 하나만 더 짚어보면 민주당 탈당해서 이제 네. 빨간 잠바를 입은 김영주 부의장 네, 그리고 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네. 이 두 사람도 이제 좋은 자리로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해결하지 못한 미스테리 두 가지. 네. 이재명 대표는 김영주 부의장을 왜 이렇게까지 싫어할까?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박민식 그 전 장관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3번이나 지역을 옮길까 네. 이거거든요. 아직도 해결을 못했는데 어쨌든 재밌는 포인트는 이 당적을 바로 옮긴 김영주 부의장을 비판의 이 어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민주당 때 자기 지역구 그대로. 네, 그대로. 실제로 그 지역을 오랫동안 다져오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선 득표력이 아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을 넘어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국민의힘 잠바를 입고 한 번 더 뛴다. 뭐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뭐 지켜보죠. 네. 그리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 장관은 강서을로 네. 그 세 번째 때 드디어 이제 안착을 한 네. 거군요. 강서울에 연고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지만 본인이 가겠다고 했던 곳을 이렇게 번번이 지금 내려놓고 계속해서 혼자 백의종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강서울은 어려운 지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었던 그 의원이 김성태 전 의원인데 네. 같이 하겠다, 본인이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어떤 지지세나 이런 세력이 조금 조직을 도와준다면 조직 없이 선거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대진표가 이렇게 국민의힘도 좀 확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럼 상대 민주당도 좀 보죠. 민주당은 일단 임종석 전 실장 네. 뭐 잔류하겠다. 네. 이게 어제까지 큰 뉴스였고. 그렇죠. 네네. 네, 당의 결정 수용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기동민 의원도 컷오프가 됐는데 어제 장문의 이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당에 남겠다. 내가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네. 하면서 조금 수습 국면에 들어서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홍영표 의원이 친문 좌장이라고 불리는 홍영표 의원이 오늘 이제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하고 기자회견장을 잡았거든요. 네, 잡아놨다. 아마 탈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근데 요새 워낙 뭐 민주당 쪽에서는 할 것 같다 했는데 막 바로 뒤집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럼 지금 윤영찬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쇼 논란이 되게 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미래에서는 왜 자꾸 온다고 했다 안 오냐고 그러게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홍영표 의원의 거취 발표가 있다. 그리고 그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은 저질 리더다. 백척간두의 선심정이다 라면서 사실상 탈당을 시사하는 말을 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근데 이제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할 거라고 점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조금 달라요. 임종석 실장이랑도 조금 다르고 기동민 의원이랑도 조금 다른데 이 홍영표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정말 갈고 닦은 사람이에요. 그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여기서 노조를 하면서 이제 인천.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길 벗어나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데서 뭐 다시 출마를 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까지 경선만 붙여주면 내가 하위를 받았지만 경선만 붙여주면 당은 안 나가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화가 많다.
예, 그리고 이분은 나가서 거기서 무소속으로 해도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스스로 볼 겁니다. 저도 정치를 잘은 모르지만 그냥 홍영표 하면 약간 인천 그 부평 대우 자동차 공장 이런 게 떠올라요. 네,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서 있었고 사실 거기 말고는 뭐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도 하고 근데 그 현역 의원이 삼선까지 했다는 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음. 다시 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어제 이제 연합뉴스 TV 방송화면을 그냥 캡처를 바로 했는데 네. 어제 오후에 권향엽 네. 전 청와대 비서관과 네, 네. 서동영 현 의원이죠. 네네. 두 명이 이제 국민 경선을 하게 됐다. 아 누구죠? 발음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권향엽. 와 진짜 어렵습니다. 서동용 씨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두 분 다 대부분 초면이지 않을까 네네네. 싶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뉴스가 될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입니다. 모든 게 어려워요 이름이. 네. 네. 이거 그래서 잘 소개 안 하고 싶은데 네. 정말 맛있는 거 많은 곳이죠. 순천 광양 저의 측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 현역 의원이 서동용 의원이에요. 네, 화면에 오른쪽 남자분입니다. 네, 네. 가운데 있는 오른쪽에 네. 있는 분 서동용 의원인데 이분이 갑자기 컷오프가 됐습니다.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이 방과 통화를 했는데 너무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 이제 네. 저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죠. 이분을 전략 공천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략 공천에는 보통 냄새가 납니다. 그 전부터 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후보가 매우 뭐 아주 큰 지금 같으면 비명으로 낙인 찍혔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현역 하위 통보를 받았다든지 뭔가 미리 이제 시그널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전혀 그게 없는 분이에요. 그냥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던 그냥 의원이다. 근데 이 갑자기 이분을 전략 공천하면서 그 이유가 뭐였냐? 그냥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려면 현역 의원이 없어야 돼요. 네. 사고 지역구, 비어 있는 지역구 이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전략 지역 선정한 다음에 여긴 여성 전략 특구야. 그래서 여성 가산점을 주면서 이 여성 후보라고 이분을 공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이 날라왔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력이 또 약간 네, 그러면서 해석도 논란이 있지만 근데 네네. 이분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기사를 막 나오는 걸 보고 본인들도 뒤늦게 찾아보니 네.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배우자실 부실장 경력이 있다. 후보 시절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일이 불거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우자실이라고 하면 뭐 일정 관리나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의 부인도 막 워낙 바쁘니까 있죠. 운동하고 네, 하려면 공식 일정이 있으니까 그 경력이 있다, 부실장 경력이 있다. 근데 사실상 가까운 관계였거나 네. 여기서 직접적인 뭔가 측근이라고 할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팀원 중에 하나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배우자가 나오면 지금 모든 게 여사 리스크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어제 나왔던 그 이재명 대표의 영등포 기자회견은 본인 자처한 겁니다. 요구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잡혔어요. 긴급 기자회견이. 그러면서 이 얘기를 가장 강하게 얘기했죠. 왜 이걸 사천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 아내랑 그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네. 없는데 이거 가짜 뉴스다. 그러면서 언론까지도 많이 비판을 네, 했죠. 언론 비판 엄청 심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당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요. 되게 세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상황이 불거지니까 이제 권향엽 후보자가 아니 이러지 말고 경선을 하겠다 내가 전략 취소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당 최고위에서 논의한 끝에 그럼 경선을 다시 붙이자. 이거 빨리 봉합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모시면은 오늘 이제 형식상으로는 권 후보자가 이제 경선을 요청한 형식이 됐지만 네. 어쨌든 당 최고 지도부 쪽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전략한다고 할 때부터 최고위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발표를 했던 거고 결국엔 그걸 뒤집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게요. 또 이게 여사 리스크라는 그런 말이 나올까봐 네. 빨리 어제 오전까지 이재명 대표도 이거 우리 김혜경 우리 부인과 그 권향엽 네. 배우자실 멤버이긴 했지만 무슨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네, 막 문제 이렇게 없는데 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었는데 바로 저녁에 네. 그냥 경선하기로 했다 다시. 이게 하니까 뭔가 되게 급박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은 빨리 이제 공천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단일 대우로 본선을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죠 지금은. 예. 이 뭐 경선할 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 끝나고 나면 다 다시 모여야 한다, 결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반윤 전선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의혹이잖아요. 네, 네. 근데 똑같이 여사 리스크를 갖고 가게 되면 이게 완전 흐려지기 때문에 정리를 빨리 하자라고 네.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와, 총선 지금 국면 짚을 게 많은데 네. 또 하나
어제 주목한 장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그러니까 네. 대표끼리로는 첫 만남을 어제 했습니다. 네.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영상 보면서 그냥 이야기 나누죠.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국회에서 만났어요. 음. 그러면서 총선 연대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 조국 대표가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한다. 검찰 정권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등의 캠페인을 전개해서 범진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강 건넙니다, 사실. 조국의 강. 네, 이렇게 협력해야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 지금 이 조국의 강을 자꾸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지금 요새 조국 대표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중엔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함께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조국 혁신당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네.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랑 같이는 안 간다. 네, 이 엄청난 거리두기.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좀 많이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정말 180도 바뀌었다고 볼 네네. 수 있어요. 이 조국 혁신당이 나오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계속 북콘서트 같은 거 하면서 행보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런 그림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묻힌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싶어가지고 거리두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조국 같이 갑니까? 물어보면 되게 곤란해하면서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당에 도움이 되게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완전 초선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완전 뒤집힌 분위기가 된 거죠. 광주에서 뭐 조국 혁신당 분위기도 좋고 제가 네.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하면 또 그 뒤에 설명이 배우가 많아지니까 깁니다. 그냥 굉장히 비례대표 뽑겠다는 뭐 이런 목소리도 많아지고 시민들의 지금은 제3당 중에서는 1당, 2당 빼고 나서는 가장 높고 네. 아주 많이 나온 거는 20% 이상 나온 것도 있어요. 그 비례 지지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실제로는 야권 결집에 아주 여기서 핵심 세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계산들이 있었을까? 네. 일단은 야권 결집이 시급하다.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과 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 점점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서 국민의힘보다 떨어지는 여론조사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핵심에는 왜 윤석열이랑 안 싸워? 왜 윤석열 정권을 가만두고 니네끼리 싸워? 이제 이게 지지자들의 비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만든 비례 위성 정당이 있잖아요. 더민주 비례연합에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조금 그 누구지? 바람이 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누구지?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신선한 인물이 들어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논란이 있었냐?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 같은 세력, 특히 옛날 통진당 세력 있잖아요. 그 위헌 판정을 받은 통진당 세력들도 관련 인사들이 이제 있으니까 여기도 비례 순번에 들어오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안 뽑고 싶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비례 공천을 줄 때도 순번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심사위원회를 따로 둡니다. 이거를.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당에서 그냥 전략공관위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까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 탐탁지 않다는 게 지지자들의 지금 반응이고. 네, 그래서 기존 민주당이 만든 그 비례위성 정당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받아낸 게 아주 선명한 조국 신당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반윤 전선이니까 네. 검찰 개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면 같이 가야겠다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한 거고 또 조국 혁신당의 특징 지역구를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겹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금 그 캠페인을 하고 있냐?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 지민 비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민 제가 입에 안 붙는다고 얘기했더니 계속 지민 씨와는 상관없는. 네. 계속하면 붙는다고. 지민 비조 계속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장면이 연출이 됐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 윤석열 정권 그리고 뭐 반 검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민 비조. 그러니까 뭔가 다 선명하니까 선명합니다. 간략하고 선명하니까 네. 오히려 지금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제3지대 한번 짚고 넘어가죠. 어제 이준석 네. 대표는 개혁신당 대표는 이제 화성, 동탄 이 젊은층 잡겠다라고 했고 네. 거기에 대진표가 또 양쪽이 완성됐죠. 네, 드디어 이제 반도체 벨트가 완성이 됐는데 특히 화성을 지역을 먼저 보면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 나가겠다. 지역 출마를 그렇게 공언했는데 그 결정을 했고 여기가 민주당에는 공영훈 현대차 전 사장이 들어있는 네. 곳, 국민의힘은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을 네. 전략공천 지금 뒤늦게 사진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왼쪽이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네. 가운데가 이준석 네. 개혁신당 대표, 오른쪽이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 국민의힘
이죠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요걸 보고서 이제 뒤늦게 공천을 한 거예요. 아하. 여기에 맞는 사람 우리도 하겠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화성의 현대차, 남양연구소, 기아차 공장 등등이 있었으니까 예. 공룡은 보냈다. 개혁신당에서는 30대 여당 대표라는 젊은 대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젊은 도시로 갔다. 그리고 이제 용인갑의 양양자, 화성정의 이원욱 같은 사람이랑 같이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서 개혁신당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이제 국민의힘은 요거 하고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젊은 연구원 출신 가야겠다. 그래서 영입 인재였던 이 한정민. 한정민은 여기다 이제 공천을 했습니다. 동탄도 재밌겠네요. 동탄이 네. 뭐 30대 유권자. 제 동탄 또 측근이 여기 살고 있는 측근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 가족이 살고 있는데 아무튼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네. 그리고 약간 좀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니 공영훈 사장이나 네. 뭐 이준석 대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재밌게 볼만한 지역일 것 같긴 하네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했어요. 언제 이 경기 남부 지역이 동탄 화성 지역이 중심에서 얘기된 적이 있느냐. 여기를 자기가 끌어올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광주 출마를 선언했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쉽죠.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적겠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곧 11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르만 여의도 한번 네.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JTBC 뉴스 유튜브 계정이지만 장르만 여의도 따로 치시면 따로 계정이 파져 있습니다. 거기 접속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최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